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전략의 유형, 글로벌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프레셔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사업하는데 직면하게 되는 어떤 그 프레셔 압력,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가 절감의 압력, 두 번째로 현지 대응의 압력. 이 두 가지의 그 압력, 프레셔, 이런 게 무엇인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가 절감의 압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 그대로 원가를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활동하는데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 특별히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원가를 절감, 줄여야 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프레셔, 압력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활동하고 또 경쟁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제품을 생산해서 생산 원가를 줄이고 또 그 결과로 판매 가격을 낮추어서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압력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이죠. 이게 원가 절감의 압력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본 기업의 전략 중에서 low cost strategy, 저원가 전략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코스트, 원가, 비용을 줄여야죠. 줄여서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제품의 어떤 판매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더 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과 관련된 압력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지 대응의 압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압력인가? 자, 이것은 각각의 해외 시장의 특성, 예를 들어 각각의 해외 시장의 소비자들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그러니까 그 해외 시장의 어떤 특성, 그거에 이렇게 맞춰서 그거에 맞게 차별화하여 어떤 생산, 판매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압력입니다. 이게 현지 대응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현지 대응의 압력이란 것은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사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진출한 각각의 해외 시장의 특성, 예를 들어 그 해외 시장의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그러니까 현지 소비자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생산,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 프레셔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전략 중에서 differentiation strategy, 차별화 전략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곧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압력, 프레셔에 직면하고 이러한 압력, 프레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혹은 글로벌 전략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원가 절감의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 현지 대응의 압력이 낮으냐 높으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의 유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자, 그래서 그 글로벌 전략의 유형으로 크게 네 가지의 그 유형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적 전략, 그 다음에 글로벌 표준화 전략, 그 다음에 현지화 전략, 그 다음에 초국가적 전략. 이렇게 네 개의 글로벌 전략,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혹은 글로벌 전략의 유형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로벌 국제적 전략입니다. 국제적 전략, 국제적 전략. 자, 국제적 전략은 어떤 글로벌 전략의 유형이에요? 현지 대응의 압력은 낮고 원가 절감의 압력도 낮은 경우에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 전략입니다. 이 국제적 전략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초기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제품에 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원가 절감의 압력과 현지 대응의 압력도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리 수업 교재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1960년대에 우리가 흔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를 발명하여 생산 판매했던 미국의 제록스라는 회사의 그 글로벌 전략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국제적 전략이라는 글로벌 전략 유형은 어, 글로벌 기업의 일반적으로 초기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원가 절감의 압력이나 현지 대응의 압력 모두 낮고 글로벌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경쟁이 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죠. 각 국가 시장별 어떤 공통적인 수요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해외 시장에도 그냥 판매하는 뭐 그 정도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하지만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글로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제적 전략 유형은 더 이상 그러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고 이제 다른 글로벌 전략 유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글로벌 전략 유형을 글로벌 기업들이 그 선택해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표준화 전략입니다. 글로벌 표준화 전략. 이 글로벌 표준화 전략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가 절감의 압력은 높고 하지만 현지 대응의 압력은 낮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 기업들이 그 선택하는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화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생산 원가, 비용을 줄여서 더 싼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에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표준화 전략은 원가 절감의 압력이 매우 높은 경우에 아주 표준화된 제품을 그 전 세계 시장에 더 많이 생산해서 생산 원가나 비용을 줄여서 똑같은 제품을 더 싼 가격으로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글로벌 전략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돼요? 현지 대응의 압력은 매우 낮은 경우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세계 각국의 시장에 대해서 표준화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세계 각국의 어떠한 시장의 어떤 그 독특한 특성,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제품을 개발, 생산해내고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그 글로벌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기업의 전략으로 보면 저원가 전략, low cost strategy, 저원가 전략에 가까운 유형이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표준화된 반도체 표준화된 반도체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어떤 반도체, 세미컨덕터 관련된 사업들이 뭐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의 예로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컬라이제이션 스트래테지, 영어로 로컬라이제이션 스트래테지, 현지화 전략입니다. 현지화 전략. 이거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국제적 전략을 취하는 단계에서 좀 더 진화하는, 발전되는 그러한, 글로벌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현지화 전략. 자, 이 현지화 전략인데, 자, 이거는 뭐냐? 자, 이거는 그 각각의 해외 시장의 특성, 특별히 소비자의 특성, 그러니까 각 어, 각각 각각의 해외 시장의 특성, 특별히 각각의 해외 시장의 소비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제품을 해외 시장의 현지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생산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현지 대응의 압력은 매우 높고 대신에 원가 절감의 압력은 매우 낮은 그런 상황에 적합한 글로벌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기업이 전략으로 볼 때는 차별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스트래테지와 좀 가까운 혹은 깊은 관련이 있는 전략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각국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입맛, 특성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떤 맞춤형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뭐 이러한 전략 유형이 이런 현지화 전략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발전된 글로벌 전략 유형이에요. 더 발전된 글로벌 전략 유형입니다. 더 발전됐다는 말은 글로벌 기업이 더 많은 국가 시장에서 사업 활동하고 글로벌 기업이 더 많은 국가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해외 시장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매우 발전되는 거죠.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전략이라는 글로벌 전략 유형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초국가적 전략의 글로벌 전략 유형은 어떤 것인가? 원가 절감의 압력도 높고 현지 대응의 압력도 높을 때 이 원가 절감의 압력이 높은 것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현지 대응의 압력이 높은 것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그러한 글로벌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국가적 전략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초국가적 전략 유형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좀 차별화된 제품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각국의 해외 시장의 각각 해외 시장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차별화된 제품을 아주 많이 대량으로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국가 시장의 특성에 맞는 어떤 맞춤형 혹은 차별화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그런 것을 또 대량으로 아주 많이 생산도 해낼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원가 절감과 현지 대응이라는 두 가지 어떤 압력 이거에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가격 전략은 상당히 이제 발전된 단계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현실적으로는 아주 세계 많은 국가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하고 해외 시장 매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좀 세계적인 그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모델 이런 것들 차별화된 자동차 모델 어떤 세계 각국의 어떤 소비자들의 특성 혹은 세계 각국의 어떤 자동차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의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그러한 이제 자동차 모델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생산할 때 또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능력을 다 갖추는 거죠. 다 갖추는 겁니다. 뭐 그러한 일부 글로벌 자동차 그 기업들도 이런 좀 초고가격 전략의 특성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가격 전략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그런 글로벌 전략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은 보통 국제적 전략에서 시작해서 뭐 글로벌 표준화 전략이나 혹은 현지화 전략으로 발전되고 최종적으로는 초고가격 전략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글로벌 전략이 유형이죠. 국제적 전략, 글로벌 표준화 전략, 초고가격 전략, 아니 현지화 전략, 초고가 전략. 이 네 가지 글로벌 전략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국제경영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글로벌 전략의 유형 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글로벌 전략 유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 정도로 해서 13장이죠. 국제경영 전략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국제경영 전략 조직입니다. 국제경영 조직이에요. 국제경영 조직.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어떠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란 것,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래tegy, 전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수립한 것이죠. 머릿속에서 수립한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사람들의 머릿속, 경영자의 머릿속에서 수립한 전략,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돼요. 실행한다는 건 뭐예요? 임원이나 직원들이 그러한 경영자들이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죠. 임원이나 직원, 사람들이 실행합니다. 그러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되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임원이나 직원들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임원이나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특정 기간 동안에 그러한 조직에서 그러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해서 특정 기간이 끝나면
그런 경영자들이 수립한 전략이 잘 실행됐는지, 그 전략을 실행하고 관련된 성과, 퍼포먼스, 성과를 평가하게 되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국제경영 조직이라는 것은 국제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제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경영 조직 이 챕터 14에서는 국제경영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한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설계를 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조직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도, 자, 우리가 어떠한 조직도, 대학, 회사, 어떠한 조직들도 조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련된, 내부 조직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러한 조직도를 그리는 겁니다. 조직을 설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조직 설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국제경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조직 설계 형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조직이란 것, 혹은 조직을 설계한다는 것, 혹은 조직도를 그린다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영자들이 수립한 전략을, 글로벌 기업인 경우에는 글로벌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잘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요? 그 전략과 그 조직이 잘 피트, 잘 맞아야 됩니다. 적합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경영자들이 수립한 전략도 잘 실행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 국제경영 조직은 우리가 국제경영 전략, 경영자들이 수립한 국제경영 전략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높은 성과, 좋은 성과를 발휘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어떠한 조직의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